게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네, 제주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많은 환자들이 육지 대형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상급 종합병원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논의의 의미와 과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단체 이름도 상당히 길고 그런데요. 먼저 상급종합병원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최상위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차 병원으로 부르고 있고요. 네. 일반 종합병원이 다루기 힘든 암, 심내혈관 그리고 특수질환들을 네. 중증 전문 질환을 담당하는 병원으로 보면 되겠고요. 일단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담 병원이기 때문에 초진 환자는 반드시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합니다.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외 규정도 있는데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에 그 해당 병원에 다녔던 과의 환자들은 진료 의뢰서가 없어도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급 환자, 분만 환자 같은 경우도 진료 의뢰서 없이 이용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3차 병원이라고 썼던 우리 개념을 지금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중증 특수질환을 중심으로 특화된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상급 종합병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국 11개 권역 47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자 쏠림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지역으로 고르게 분포하려고 했고 지금 상급종합병원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47개 병원들이 모두 의과대학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 진료를 해야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급자족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모두가 의과대학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다 의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제주도에도 지정되더라도 제주대 학교 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콕 집어서 제주대학교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한 만큼 그런 부분들이 이면에 깔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권역에 47개면 적지 않은 병원 숫자인데 제주에는 왜 상급 종합병원이 지금까지 지정되지 못했습니까? 그동안에 제주 같은 경우는 서울 권역에 묶여 있어서 서울의 초대형 병원들과 경쟁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에도 지금 1000베드가 넘어가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고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는 한 700베드, 600베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제주 권역을 따로 분리를 하겠다고 한 만큼 제주에도 이제 상급종합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전에는 제주가 사실 권역이 맞지는 않지만 서울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제주에서 상급종합병원 도입 논의는 언제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됐고요.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주대 의대가 설치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98년에 제주대 의대가 설치가 됐는데요. 제주도의회는 1993년부터 제주에 의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에 한 3차례 정도 의대 설치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의대가 설치된 이후에는 1998년에는 이제 부속 병원을 설치하자라는 중앙정부의 건의문을 도의회 차원에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 삼도동에 있는 제주의료원을 제주대가 인수를 하면서 대학병원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좁은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 현재 아라동에 위치한 그 제주대학교 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첫 번째 목표가 3차 병원을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2000년대에도 3차 병원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 2010년대 들어서서는 이제 제주의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도 공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주에 설치하자라는 의견이 제출이 됐고 2020년에 들어서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에 상급종합병원 계획들이 포함이 됐고 이후에
20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요 후보자들이 모두 다 제주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약속을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열기는 더욱더 높아지게 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주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제주대학교 병원의 역사와 굉장히 맞물리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제주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기 원하는 병원이 제주대학교 병원과 한라대학교 병원 이렇게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곳 중에서 그러면은 제주대학교 병원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그러면 한라대학교 병원도 요구하고 있고 제주대학교 병원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네, 일단 한라대학교 병원은 아니고 한라병원이고요. 아,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일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절대평가 기준과 상대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요건이 있어서 그거를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절대평가 기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9개 필수 진료 과목에 20개 이상 전문 과목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거기에 전문의들을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되고 네. 이제 교육 기능도 갖춰야 되는데요.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외에 인력, 시설, 장비 그리고 의료 서비스 수준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작년 10월에 발표됐는데 환자 구성 상태입니다. 네. 전체 입원 환자 중 전문 질병군 환자가 38% 이상 그리고 단순 질병군 환자는 12% 이하 그리고 전체 외래 환자 중에서 의원 중점 외래 질환 비율 즉 의원급에서 볼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은 5%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사실 모든 병원들이 이 부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상급종합병원의 도전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조건들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네네. 특히 대부분 이게 1차, 2차, 3차 가야 된다고 하지만 뭐 차수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좀 큰 병원 가서 진료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현재 한라병원이나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런 조건들에 충족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병원들이 절대 기준은 다 갖췄다고 발표를 한 만큼 네. 다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 다 지금 갖추고는 있다. 네, 굉장히... 갖추지 않으면은 네. 절대평가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도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죠. 네, 그럼 일단 수치들은 맞춰진 상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제주 지역 병원들의 의료 인프라나 진료 역량 어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상급종합병원도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격차가 있는데요. 네.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병원은 상당히 의사 인력이나 병상수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견줄 만한 수준은 갖춰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도전장을 내민 한라병원 같은 경우는 약 660여 병상에 네. 전문의 수는 121명 정도 되고요. 제대병원 같은 경우는 720여 병상에 전문의 수는 약 209명 정도 됩니다. 육지의 화순 전남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가장 작은 병원에 속하는데요. 네. 720여 병상의 전문의 수가 226명 정도 됩니다. 비교하자면 제주대병원과 약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면 도민들은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될까요? 사실 초기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느끼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충분히 변화는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육지의 상급종합병원도 처음부터 뛰어난 의료 수준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많은 환자를 보고 그리고 많은 임상 경험과 연구를 하면서 커나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보다 5%의 보상수가를 더 받습니다. 그러면 그 더 받는 보상수가를 병원에 재투자를 하면서 시설, 장비, 인력에 투자를 하고 더욱더 상급종합병원 같은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고요.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믿고 찾아주면 상급종합병원 그만큼 더 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서울로 많이 가는 이 중증 환자들이 갑자기 상급병원이 생긴다고 제주 오긴 않겠지만 네. 시기가 지나다 보면은 제주도 정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또 일각에서는 제주에 이 상급종합병원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또한 정부는 이미 제주권역 분리를 확정을 했는데 밥상을 차려줬는데 걷어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상급종합병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대부터 30년이 넘은 도민의 오랜 수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상당히 무서운 전염병을 겪으면서 이동제한을 겪었는데요. 지역 자체 의료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사지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늦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도입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 병원 단위 지정이 아니라 진료과별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실 현실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의료법에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단위로 지정하지 과 단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증질환 치료 같은 경우는 단일과가 아닌 여러 과의 유기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협업들이 필요한데 어느 과는 상급, 어느 과는 종합병원 이렇게 돼서는 절대 의료의 질을 맞출 수가 없는 거고요. 과별 지정의 이면에는 저는 제주도의 의료 역량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의료 역량 충분히 높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고요. 이 불신은 누가 불신한다는 겁니까? 그런 의견들을 낸 사람들이 불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이 생기면 도내 중소병원이나 1, 2차 의료기관과의 이 역할 분담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의료 체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저는 오히려 의료 전달 체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도상 상급 종합병원은 경증 환자를 볼 시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보는데 전념을 할 것이고요. 경증 환자를 회송하면서 동네 의원이라든지 중소병원은 경증 일반 질환 환자를 전담하면서 확실한 역할 분담이 더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보다는 도민들이 의료 전달 체계를 좀 더 이렇게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상급 종합병원 지정 논의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라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이 두 병원 간의 갈등으로 흐르지 않고 제주의 의료 체계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익성이 아닌 그냥 평가 기준에 따른 투명한 평가만 진행되면 저는 충분히 공정성은 있다고 보고 뭐 별다른 논쟁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탈락병원 같은 경우도 지역 내 우수 2차 병원, 거점 병원으로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포괄 2차 병원이라는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2차 병원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뭐 슬퍼하거나 뭐 병원을 포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욱더 질 높은 포괄 2차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은 뭐 저는 일순간에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주의 의료 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읽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논의들을 조금 더 확산하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 상급 종합병원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협회 주관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하면서 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도민들도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의료 체계를 지금 손보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정책 방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많은 얘기했던 것처럼 상급종합병원 제주의 유치 가능성은 얼마 정도 될 건지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이었습니다. 안재용의 제주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